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0.25% 상승한 2,98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중에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1,001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모두 상승 출발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0.6% 강하게 출발하면서 3,002선, 코스닥도 2포인트 넘게 얻어가면서 1,004포인트까지 예상 체결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퀄컴과 엔비디아 등 개별 종목들의 호재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도 0.4% 오름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6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이렇게 강한 재료들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 우리 시장 어떻게 펼쳐질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재원, 민경철,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소통까지 활발하게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다른 지수들이 상승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기술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어제는 좀 IT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스닥 시장과 S&P 500 지수는 신고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참 좋지가 않아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양 시장의 30분봉입니다. 30분봉을 보시게 되면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2,96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형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8포인트에서 1010포인트 정도 박스권형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강 후약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여전히 그냥 이 시장에서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박스 하단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테스트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 보시게 되더라도 21선을 깨는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요 윗자리죠. 코스닥 쪽에 61선과 121선 자리대에 강한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들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의 흐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쪽의 장비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퀄컴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5%대의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국내 쪽에서는 이게 연동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수요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차별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 좀 말씀드린 대로 수책 전략입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를 좀 대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들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IT 섹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내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심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갱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좀 잘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폐기를 앞둔 이 8만대 코나에 대한 전지 부분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터리 관련주들, 재활용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인선 ENT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11,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는 좀 걸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가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121선짜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가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좀 꽤나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전망이 좀 나올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화라든가 뭐 ENGD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빠져 있죠. ENGD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에이스텍 같은 경우 5G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는 어느 정도 다 빠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이크 머티리얼즈는 중소형주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재 쪽에 있어서는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나노 신소재예요. 상승 시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정고점 자리대의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54,000원 정도대까지도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어제 아래 꼬리 정도대의 저점권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라입니다. 메타버스 쪽에 이슈가 생기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다가 나는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도로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5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원 정도 올라가면서 1,182원 60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세가 좀 짙어진다면 최근에 변동성이 짙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등등 강세를 보였고 NC소프트는 신작 리니지 W 출시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실적과 개별 종목들의 호재로 인해서 차별화 장세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자 시장도 자세하게 체크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위주들 다시 한번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1.13% 상승하면서 주가가 71,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수익률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9% 가까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1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0.5%가량 상승 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최대 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0.7% 상승 출발하면서 13만 1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LG화학이 0.5% 상승하면서 79만 4천 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 SDI는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0.13%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75만 원 선에 딱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자동차 10월 판매량이 아주 상승세가 대단했던 현대차와 기아,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먼저 0.9% 상승하면서 2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는 1.4% 상승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2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이 0.36% 올라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이상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000선을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좀 기대해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장은 전강 후약의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후반대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며 기관들이 소폭 매도, 외국인들은 85억대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3%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04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있지만 기관과 개인들이 순매수해주면서 현재 시장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 상승합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6% 급등 나오고 있는데 전일 대비 3만 원 정도 챙겨가면서 주가가 48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시총 3위로 올라왔는데 2.4% 급등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5천 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만큼 이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등 개인주들도 현재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줬던 위메이드 어제 급락이 연출됐는데 오늘도 급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2.45%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16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1% 이상 상승하는 모습 1,800원 얻어가면서 16만 8,800원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7,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시장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에 성공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정말 후반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개장 상황 금요일인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좀 좋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좀 지지라인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여러 번 좀 조정을 주는 듯 하면서 코스피가 지지라인을 두드렸는데 이 좀 강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을 좀 잘 지켜주면서 방향이 상방이 맞다 이런 걸 좀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움직임만 봐도 좀 그렇죠.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좀 대형주들의 차트가 전반적으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제 좀 강한 상승이 나올지 그것만 좀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인데 예상치 못하게 좀 좋게 시작을 했고요. 다만 금요일인 만큼 오후장까지 이 강세가 좀 계속될지 아니면 적당히 강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에나 좀 올라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이니까 저는 항상 금요일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서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다음 주나 정도쯤 되면은 횡보가 좀 끝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상장한 지 3일째죠. 오늘 3일째인데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이제 카카오그룹의 계열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이 간편 결제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뭐 송금, 청구서, 인증 그리고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뭐 대출, 투자, 보험, 중개 등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고 특히 뭐 마이데이터, 주식 매매 서비스, 뭐 디지털 손해보험 등을 출범하면서 이런저런 금융 서비스로의 영향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업종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정부가 좀 규제를 한 그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상장 첫날 역시 카카오의 계열사인 만큼 따이는 성공을 했지만 상한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쭉 밀렸는데 바로 어제 이 상장가의 밑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한 22조 원. 금융 쪽에서는 카카오뱅크와 KB금융 다음으로 한 3위인 것 같은데 이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합치면 50조가 됩니다. 50조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 카카오뱅크에서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은행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볼 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KB금융보다 시총이 큰 게 전혀 고평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카카오페이로 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회사고 뭐 핀테크 업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카카오의 문제점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계열사들을 조금 따로 상장을 시키면서 좀 투자자들의 돈을 분산시키는 뭐 주주들을 좀 농락하는 뭐 이런 안 좋은 행위를 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고평가가 아닌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순간 주목을 받아서 시총이 굉장히 커지는 건 이해하지만 이 카카오 계열사들이 따로따로 분리를 해봤을 때 정말 이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 게 맞나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은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페이는 현재 정부 규제 논란도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는 맞는데 카카오뱅크와는 또 다르게 핀테크 업종은 경쟁사들도 좀 만만치 않은 회사들이 많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카카오페이는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고요. 차트상의 근거를 보기에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근거가 뭐 없다시피 하죠. 이 정도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페이는 최소 차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조정 받았다고 저가 매수다 뭐 이렇게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차트가 자리 잡고 그때 사셔도 충분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주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대유입니다. 대유는 이제 비료, 농약 제조업체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제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외품 제조, 수입 그리고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최근 요소수 가격 때문에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비료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이 부분을 제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예언을 했죠. 이제 시전의 백전백승 코너에서 이 천연가스 가격과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언급을 할 때 천연가스 현물의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부분 천연가스로 만드는 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테마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듯이 좀 테마는 확산되기 마련인데 비료 관련주들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잡히지 않는 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비료가 비싸지면은 또 뭐가 비싸지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대유 차트를 보면은 상한가 마감을 했고 8,620원 저항대 부근에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좀 갭이 뜨면서 넘어지긴 했는데 마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이 주봉 마감이기도 해서 만약에 오늘 마감이 8,620원 위면은 큰 조정 없이 바로 급등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종가가 8,620원 아래면 7,7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을 통해서 좋은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유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의 가격을 보면 좀 매수 시그널을
드릴 거고 매매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자리에서 사는지는 오늘 종가를 보고 8,620원에 살지 7,700원에 살지 그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전백승의 HK 이노엔 매수 시그널 이렇게 주문을 주셨는데 HK 이노엔은 이제 전문 의약품 사업과 HBNB 사업 등을 같이 하는 회사고 HK 이노엔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지만 이제 국내에서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머크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머크의 치료제가 임상 3상에 들어갔죠. 백전백승에서도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전 세계에서 치료제가 있는 바이러스가 한 10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치료제는 좀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예로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고 이만큼 만들기 어려운 게 바로 바이러스 치료제인데 이런 걸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막 이런 다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확률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승자독식의 형태가 이루어질 거고 제일 먼저 효과 좋은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아마 진짜라고 봐야겠죠. 그 같은 경우는 뛰어난 효과를 좀 입증하면서 임상 3상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종목을 좀 제가 주목을 한 거는 미국 정부가 이미 1조 원어치의 선구매를 했다는 점이고 국내 정부 역시도 이제 선구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들에서 이제 머크의 치료제 효과를 인정하기로 한 듯 선구매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 뜻은 임상 3상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정부들에서 각국의 정부들에서 미국 정부를 필두로 좀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좀 다다랐고 HK 이노엔은 역시 차트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은 백전백승 종목으로 뽑았고요. 최저원의 백전백승 이 코너는 매수가 기준 5%를 익절하는 걸로 5% 수익에 익절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오르면 이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차트상의 조정도 좀 깔끔하고 각국의 정부들의 태도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인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 그리고 전망, 카카오페이, 대유 그리고 HK 이노엔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전이었습니다. 네, 저희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또 세 가지 시그널들도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심텍인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심텍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의 수익성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심텍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심텍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심텍은 고부가가치 기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에 있어서 심텍의 수익선이 앞으로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34,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심텍도 정말 우상향 곡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25,200원부터 현재 35,050원까지 주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장 초반 상승분 조금 반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추세 지켜가면서 5일선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BGF입니다. BGF 리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U 편의점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전일 2,500억 원을 투자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인 코프라를 전격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피인수 회사인 코프라는 이미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 등등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BGF 리테일이 왜 이렇게 자동차나 전기전자 업체를 인수했을까 하는 기대감, 앞으로 사업 확장 기대감도 좀 예견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17.7% 상승하면서 6,8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BGF 리테일 오늘 지금 장대 음봉입니다. 10월 8일 5,330원부터 계속 한 달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어제 인수 소식 때문에 시외 거래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였지만 장 초반의 상승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현재는 6,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동방입니다. 현재 요소수 부족 현상 때문에 물류 대란 우려가 발생하면서 물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물류 대표 기업인 동방 눈에 띄고 있는데 동방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랑물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 동방이 이번 계약은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년 동안 베트남과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총 8항차의 중량물 해상 운송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방의 실적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일봉으로 보실까요? 네, 동방도 최근에 장대 양봉이 몇 번 있었네요. 10월 중반에 5,260원 잠깐 터치했다가 내려간 이후에 10월 딱 초반부터 다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도 좀 견고하게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현재 4,960원까지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후에 다시 3,000선을 하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강 후약의 장이 예상되는 만큼 좀 변동성 많이 유의하셔야겠고 코스피 시장이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2,97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환율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힘찬 인사말과는 좀 다르게 시장이 갑자기 좀 낙폭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탄력 있게 좀 반등하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신곡과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테슬라에 이어 우리 포드도, GM도, 제너럴 모터스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좀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좀 코멘트를 남겨드린 바 있는데요. 자, 우리 바로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에서는 자,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가 장중 12에서 18% 폭발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채굴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픽카드 업체인 엔비디아가 12%, 18% 폭발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했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시장의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하게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던 미국의 반도체 업체 퀄컴이 바로 전날 지금 바로 2월부터 10월까지의 이 박스 상단을 하루 만에 12%에서 15%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요 매물 구간을 전부 다 뚫어내는 그런 기염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 업체인 AMD도 플러스 5%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도 힘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이미 치고 갔거나 아니면은 1월달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돌파 구간으로 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어찌되었건 우리 후발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우리 반도체 투톱 또한 지금의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종목의 가격 추이를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총량 비중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20%가 넘는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두 종목의 등락이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첫 번째 이제 매매 시그널 남겨드릴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사상 신고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로 지금 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아직도 과매도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상승폭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전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그런 폭등과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 랠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이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투심에도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 부진이 알고 보니까 3분기 실적 좋게 나왔고 4분기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 혹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반도체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하드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우드 서버를 증설하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건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4차 산업혁명이 시대 도래했을 때 그 미래 먹거리 신기술에는 가장 반도체가 기초적인 기본적인 하드웨어 장치로 우리가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이 발전하든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든 우리 자율주행 산업이 성장하든 반도체의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전망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올해 약 277조 원의 매출과 5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매출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거고요. 후년에는 내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2024년도까지 매출액의 총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는 올해 매출보다 3년 뒤 매출이 약 20% 정도 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든 모든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은 뭐다? 반도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업체의 실적의 증가, 막대한 영업이익의 지속은 곧 우리 기업 가치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도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도 그에 맞게 상향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리 66,000원, 67,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의 기간 조정이 다음번에 상승, 도약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코멘트는 단기적으로는 72,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2차 79,000원 구간까지는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HMM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3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월달 5만원, 5만 1,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2만 7,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 이상 또 폭락한 상황입니다. 자,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실적 호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왜 주가 5만원 대비 지금 2만원 중반대까지 거의 반토막의 조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좋은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지만 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을 오늘 좀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반기보고상으로 191회차 전환사채부터 197회차 전환사채까지 약 과거에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우리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조선업 해운업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 파산이냐 도산이냐 기업 구조조정이냐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우리 HMM도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과거 2조 6,800억 정도의 전환사채 자금을 조달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우리 4,000원, 5,000원 구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2조 6,800억 규모로 발행된 전환사채 발행가액은 약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00억 규모의 이제 193회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가액도 약 5,000억 정도로 즉 이제 평당가가
5,000원에서 7,000원대 저가의 우리 전환사채 물량이 3조 2,800억 정도가 우리 상반기 반기 보고상으로 좀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 고가 51,000원에서 현재 고가 27,000원권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가 전환사채 물량이 언제 시장에 풀릴 것인가에 대한 그 오버행 이슈로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이슈로 우하형 추세가 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주식수로 따지면은 6억 2천만 주가 됩니다. 우리 HMM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수가 5억 주가 안 되는데, 자, 앞으로 새롭게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가 6억 2천만 주가 우리 반기보고상으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자, 실제로 올해 7월 16일자 전환가액 5천원짜리 물량이 약 6천만 주가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7월 16일 주가 43,000원에서 현재 26,7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평단가가 5천원짜리 물량이 6천만 주가 상장이 된다.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5천원짜리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주가 4만 원이면은 8배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리꽂으면서 저가를 이탈시키면서 이 6천만 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총 발행 주식수가 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6천만 주를 상장시키고 남은 우리 전환 청구할 수 있는 물량이 5억 7천만 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기존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자들의 평단은 5,000원에서 7,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27,000원 또한 평단가 5,000원, 7,000원 대비 300에서 500% 정도 수익이 이미 나 있는 상황이라서, 자, 언제 전환 청구할지는 그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의 마음이지만, 자, 그들이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라고 판단해서 전환 청구를 진행했을 때는 우리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HMM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직 미상환된 전환사채 우리 남은 5억 7천만 주에 대한 부분을 언제 전환 청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우리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26,700원 기준, 저는 개인적으로 본 HMM 실적 좋고 업황 좋고 업황 호조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자, 우리가 시장 논리상 우리 매도세가 강해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자, 과거에 HMM이 자금을 조달받았던 이 전환사채에 대한 5억 원 이상의 물량이 앞으로 새롭게 발행된다면 이 단가 5억 원 이상의 물량의 평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이기 때문에, 자, 이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하락폭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기준 25,000원과 26,000원 구간 좀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좀 진행하시고, 추후에 우리 18,000원, 19,000원 단기 입평 라인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지노선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에 본 삼육물산에 대한 이제 주가 전망의 의견은 우리 시간 관계상 시그널은 패스하고 우리 내일에 본 코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육물산은 지금 시간상 소개를 못해드려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저희 마지막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KTNG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담배 회사죠. KTNG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으니까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KTNG는 1987년에 한국 전매 공사법에 의거해서 100% 현물 출자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인 한국 전매공사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그다음에 이제 경영 혁신 계획 방침에 따라서 99년도 홍삼 사업을 분리하며 홍삼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한국 인삼공사의 사업 포괄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 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KTNG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뭔가 좀 길쭉길쭉하게 그려져 있는 게 좀 보이는데, 사실 이게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10%, 20%씩 막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 11월 1일 종가로는 1.1% 정도가 올랐고,
그 다음 날은 종가로 2.3%, 3일에는 이제 마이너스 0.3, 그리고 어제는 이제 2.27% 오른 8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별 변동폭이 그리 큰 종목은 아닙니다. 유통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5,684억이고 영업이익이 4,2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2%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 정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29.3% 증가한 3,592억 원을 좀 남긴 상태인데,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자사주 41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매입하기로도 결정한 소식이 같이 있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금액은 거의 3,5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취득 기간은 앞으로 내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 호재로 보면은 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도 같이 공개를 좀 했는데, KTNG는 2023년까지 내외부 성장 투자비를 제외하고 기보유 현금 일부와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2조 7,500억 내외의 주주 환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익 성장 규모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배당 성향이 이제 50% 이상을 달성하는 배당 정책 기조는 지속을 하고요. 3년 동안 약 1조 7,500억 내외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보고 매수해가지고 차익을 남긴다라는 것보다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고 또 짙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고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 적금 드는 것보다는 배당금에 받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배당주 찾는 분들에게 특히나 이 배당 수익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KTNG는 아주 고효율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천천히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배당일 기준으로는 배당 낙일에 주가의 흔들림이 조금 있으니까 신경 안 쓰면은 물론 괜찮은데, 주가 흐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배당금 계산을 좀 하시면서 배당금 받기 전에 그냥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배당금 받고 나서 매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꾸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업성을 사실 얘기할 건 없고요. 오로지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이제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 제조나 이제 매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의약품 사업부의 주요 품목으로는 이제 아토르바, 코프시럽, 로스바이프, 피콤시 등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항생제 등 이제 수출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많이 좀 들어보셨을 유한락스, 칫솔, 치약, 유한젠, 주방, 세탁세제 등 이제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80억 정도로 좀 어닝 쇼크가 났는데, 전년 대비 거의 70%에 육박하는 좀 감소세를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같은 기간 내 매출액이 이제 4,3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가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은 2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감소는 기술료 수익이 전년 대비 104억 원 정도 줄어든 영향인데, 지난해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마일스톤 수익이 역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프로바이오티스 신제품 YG바이옴과 엘레나 광고 선전비 마케팅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또 연구개발비 증가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매출을 좀 보면은 약품 사업이 3천억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5.1% 정도, 그다음에 생활건강 부분은 거의 500억 정도, 그러니까 14.1% 정도 상승을 했고, 해외 사업은
500억 이상 16.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매출을 또 보게 되면은 2,684억 원으로 0.6% 정도 늘었고요. 또 당뇨 치료제인 트라젠타는 360억 원으로 8.8%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또 거의 200억 정도 이상 조금 올랐는데 거의 이거는 39.3% 증가하면서 성장을 했고, 또 지난 7월에 출시한 이제 레이저 티닙이 20억 원의 매출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부가 좀 고른 성장을 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후보 물질의 그 마일스톤 유입 등으로 또 유한양행의 성장세는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외에도 사실 유한양행이 좀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있고 워낙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의 흐름 지금 주가의 흐름에는 크게 신경을 좀 안 써도 괜찮다라고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좀 지지를 좀 해주고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전망 자체가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엔캠입니다. 일단 이거는 2차전지 전액이나 이제 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또 최근 설립한 해외 공장에서는 2차전지 제조 시 그 사용된 폐 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메나 리튬 제조 판매까지 사업을 또 확장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공모가 대비 지금 110%, 112% 정도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모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엔캠이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도 상당한 흥행 기록을 또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엔캠이 이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그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세계 최초 2세대 전기차용 전해액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또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이제 배터리 4대 지역에 현지 생산 공장을 또 설립하여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또 핵심 경쟁력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다양한 배터리 제조 업체를 또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장주들은 단기간 내에 위험한 그런 등락폭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렇게 위험한 확률은 있지만 이처럼 좋은 기업은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값이 형성될지는 사실 가늠이 좀 잘 안 됩니다. 현재부터 잡아가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쭉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상장주는 거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모 대비 벌써 2배 이상이 형성된 상태라서 신규 매수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부를 좀 들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거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또 대기업으로 상대로 고객사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의 의견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주가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KTNG와 유한양행 그리고 엔캠까지 살펴봤고요. 현재 시장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현재 0.5% 떨어지면서 2,966선까지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하락하면서 현재 딱 999선으로 1,000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낙폭 확대하는 요인에는 기관들의 강한 매도세가 있는데 오늘 장 후반대까지 이런 변동성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장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